꽤 많은 이들이 예능인 또는 운동 엄청 많이 하는 유튜버로 알고 있는 김종국은 가요계 마지막 가요대상 수상자로도 유명합니다. 2005년 세 번째 솔로 앨범 This Is Me를 발표하고 제자리 걸음, 하루가 흘러 또 한 달이 흘러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Baby never say goodbye 단 한 사람 그녀의 남자에게 등을 연속 히트시키고 그해 말 MBC, KBS, SBS 방송 3사 가요 시상식 대상을 싹쓸이했죠. 그런데 2005년을 끝으로 이듬해부터 각 방송사가 연말가요 시상식을 폐지하고 가요축제 같은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김종국은 사실상 가요계 마지막 통합가수왕, 일명 막통가왕으로 남게 됩니다. 거기다 2020년에는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가요대상과 연예대상을 모두 수상한 이력도 갖게 되었는데요. 가요대상과 연예대상 둘 다 수상한 연예인은 지금까지 김종국과 이효리 두 사람뿐이라고 하네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종국의 또 다른 이름은 안양의 전설, 신성고 싸움짱. 실제로 싸우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주먹맛이 불지옥 같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안양의 전설, 싸움짱 김종국에 관한 소문들은 무성하기만 한데 한편에선 김종국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김종국이 방송에서 싸움 얘기하는 건 컨셉일 뿐이다. 학창시절 일진무리와 친하긴 했지만 나서서 싸우거나 하는 애는 아니었다. 댄스 동아리 소속이었고 쉬는 시간에 춤이나 추던 애였음. 진실은 무엇일까? 안양에 못 살겠다면서요. 김준 씨가 길을 가면 쫙 길이 열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너무너무 친하던 삼총사 같이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를 딱 올라가면서 탈선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덩달아 같이 다니니까 김종국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이면 좀 놀던 학생들을 상대로 조직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는데요. 차와 핸드폰을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인 선배들이 안 좋게 되는 것을 보고 김종국은 마음을 다잡게 되죠. 한때 어린 마음에 친구들끼리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하고 남자들의 세계를 동경하기도 했지만 김종국은 정신을 차리고 좋아하던 음악을 진로로 잡게 됩니다. 95년 김종국은 남성 댄스 듀오 터보로 데뷔하고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잠깐의 무명 시절도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런 굴곡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년 멤버인 김정남의 말에 의하면 터보는 전성기 시절 하루에 비행기를 5번 정도 타고 다니며 보통 10개 이상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었다고 합니다. 잠잘 시간은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컴백 후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했으며 예능 녹화 도중에 실제로 김종국이 과로로 쓰러지는 모습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타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터보가 벌어들인 음반 판매 수익금과 출연료 등을 가로챘고 멤버들이 수익금 배분의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당시 최고 전성기를 누리던 터보라는 그룹의 충격적인 이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의 시절을 겪은 김종국이었습니다. 상상을 했는데 막 너무 끔찍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최악 중의 최악의 소속사와 엮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종국은 가수 활동을 이어갑니다. 계약이 종료되면서 문제의 악덕 소속사를 나와 첫 솔로 앨범을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또 가시밭길이 펼쳐집니다. 이전 소속사의 방해 공작으로 작곡가들이 김종국에게 곡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겨우겨우 2001년에 앨범을 발표하긴 했지만 악독한 이전 소속사가 방송 출연까지 회방을 놓는 바람에 첫 솔로 앨범은 처참히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밭길 행군 중에 의외로 예능 쪽으로 길이 트이는데요. 20년 전 예능이라 제목을 말해도 그게 뭔데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타 서바이벌 동고동락 출발 드림팀에서 선전하며 존재감을 다시 키워갑니다. 그리고 2004년 두 번째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발라드곡 한 남자가 대박이 나고 SBS 간판 예능 엑스맨에선 고정 게스트로 활약하면서 김종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김종국은 마통가왕이자 연예대상 수상자로서 가수와 예능인으로 모두 정점을 찍은 인물인데 2021년 6월에는 별안간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합니다. 제목부터 짐종국이라니 너는 가수인데. 채널을 개설한 지 2달도 채 안 돼 구독자 200만을 달성하고 댓글창은 전국 헬스 중독자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는데 김종국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건 허리디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도 하고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거야. 내가 이제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처음 갔지. 그러니까 헬스를 하면서 좀 이제 강한 운동을 하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야. 이 허리디스크와 헬스로 인해 김종국은 후에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 먼저 허리디스크 때문에 군대 역시 공익근무를 하면서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평소 강한 남자, 힘센 남자 이미지를 내세웠던 김종국이 공익 판정을 받자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사실 김종국은 직업군인 출신이자 월남전 참전용사인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어 본인은 군 면제 또는 6개월 복무가 가능했지만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지 않고 2년간 공익근무로 병역을 이행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또
또 짚고 넘어갈 게 김종국의 아버지는 김종국과 김종국의 형 두 아들을 모두 군대에 보내기 위해 국가유공자 신청을 일부러 늦게 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정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질 대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병역 이슈로 김종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참 남자 연예인의 군대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던 그에게 얼마 전에는 약물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유명 보디빌더인 그렉 듀셋이 40대 중반의 그런 몸은 불가능하다며 김종국을 약물로 근육을 키우는 이른바 로이더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And if my life is on the line, I'm not going to assume that this guy's natural at 45 years of age, looking as good as he did. 이러한 의혹에 정면으로 맞선 김종국은 사비를 들여 WADA 세계 반도핑 기구의 승인을 받은 단체에서 392가지의 도핑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검사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검사로 도핑에서 적발된 선수를 한 번 더 살펴볼 때 하는 정밀 검사였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몸에 투여한 적이 없다. 그렉 듀셋이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댄 것도 아니고 뇌피셜로 김종국을 저격한 거라 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인데 김종국은 소송 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3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기부로 이어진다니 김종국의 대인배적인 면모만 더 빛을 발한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종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잘생기고 가수로서도 예능인으로서도 늘 최선을 다해 스태프들의 평판도 좋은데요. 데뷔 28년차 김종국의 롱런 비결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올게요. 안녕.